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세계 소셜미디어 속 파이 네트워크의 이모저모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레딧과 트위터, 텔레그램, 그리고 바이낸스 스퀘어까지 다양한 SNS에서 파이오니어들이 어떤 생각을 나누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가격 하락에 대한 반응,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를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구글 트렌드의 검색량 변화, 국가별 관심도, 그리고 SNS 데이터의 흐름을 통해 전 세계적 관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파이 네트워크와 파이오니어 커뮤니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드릴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2월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검색량이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렌드 점수가 100점 만점을 찍으며 이전의 최고 기록이었던 2024년 3월의 26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즉, 불과 1년 만에 관심도가 약 4배나 폭증한 것입니다. 이 시기 파이 앱의 다운로드 수도 1억 1천만 건을 돌파했고 하루 평균 11만 명이 새롭게 가입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17일 하루에만 54만 명 이상의 신규 사용자가 몰렸습니다. 이것은 메인넷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열기가 얼마나 지속되었느냐입니다. 2025년 6월 파이투데이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트렌드 점수는 단 5점으로 급락했습니다. 2023년 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죠. 이 급격한 하락은 단순한 검색량 감소를 넘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메인넷 이후 실제 가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빠르게 식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약속했던 기능과 생태계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면서 실망감이 확산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투기적 관심이 사라지고 진정한 신념을 가진 파이오니어들만 남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역별 관심도를 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이 가장 높은 검색량을 기록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와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강한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브라질과 멕시코, 아르헨티나가 활발했습니다. 이것은 파이 네트워크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채굴 할 수 있다는 접근성 덕분입니다. 전통 금융이 약한 지역일수록 파이를 금융 포용의 도구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검색량이 낮았습니다. 이는 이미 성숙한 투자자들이 파이 프로젝트를 다소 회의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레딧의 알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는 기술적 토론부터 가격 논쟁, 사기 의혹까지 다양한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특히 가격 하락 관련 게시물이 급증했습니다. 트위터와 X 플랫폼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식 계정의 팔로워 수는 이더리움과 BNB 체인을 넘어섰습니다. 텔레그램의 파이 애나운스먼트 채널은 309만 명 이상이 구독 중입니다. 하지만 구독자 수와 실제 활동성은 다르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활동 추이를 보면 여전히 대규모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지만 열정과 참여도는 예전보다 줄어든 상태입니다. 구글 검색량과 가격 변동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2025년 2월 메인넷 출시 직후 파이코인은 2달러 98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며 2025년 10월 중순에는 0달러 19센트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90% 이상 하락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검색량도 함께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일반적인 패턴과 일치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관심이 몰리고 떨어지면 흥미도 함께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파이 네트워크의 경우 단순한 가격 문제만은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투명성, 중앙화 우려, 그리고 실제 사용 사례의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커뮤니티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파이의 장기적 가치를 믿고 있으며 다른 쪽은 신뢰를 잃고 떠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6천만 명이 넘는 등록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암호화폐 커뮤니티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등록자 수와 실제 활성 사용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이는 앱을 깔고 하루에 한 번 버튼만 누르면 채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꾸준히 활동하느냐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약 1,800만 명이 KYC 본인 인증을 마쳤고 이 중 약 1,570만 명 정도가 메인넷으로 코인을 이전했습니다. 즉, 전체 등록자의 약 26%에서 30%가 실제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하루 평균 활성 지갑은 42,000개, 거래 건수는 약 2만 건에 불과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37만 건, 이더리움이 270만 건을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압도적입니다. 결국 파이는 거대한 커뮤니티를 가졌지만 실제 블록체인 활동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한편 KYC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5년 들어 파이는 AI 기반 자동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한 번에 수백만 명을 검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월에는 336만 명이 추가 검증되었고 이후 300만 명이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진짜 사용자와 봇을 구분하려는 긍정적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백만 명이 동시에 코인을 이전하면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월 KYC 마감 이후 가격 급락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권이나 신분증 같은 민감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딧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해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비트코인도 처음엔 아무도 몰랐다라며 지금은 기다릴 때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쪽은 코어팀이 막대한 코인을 팔고 있다며 사기라고 비판합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메인넷 검증 노드 대부분이 코어팀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파이를 받아주는 실제 상점이 매우 적다는 점도 회의론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커뮤니티 내에서는 GCV, 즉 글로벌 컨센서스 밸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일부는 1파이의 가치가 314,159달러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원주율 파이에서 유래한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현재 시세는 0달러 25센트에 불과하며 GCV와의 격차는 천문학적입니다.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이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GDP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논쟁은 커뮤니티가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5년 2월 파이코인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었을 때 시장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초기 거래가는 약 1달러 47센트였고 곧이어 2달러 98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파이의 역사적 최고가입니다. 하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월부터 가격은 서서히 하락했고 5월에는 1달러 60센트 부근에서 급락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에는 0달러 60센트 아래로 떨어졌고 10월 중순에는 0달러 19센트까지 추락했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최고가 대비 93% 이상 하락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하락은 파이오니어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고점 근처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나는 파이를 산 뒤 내내 하락만 봤다. 이제 파이에 대한 신뢰가 없다. SNS에는 이런 절망적인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파이 네트워크가 의도된 사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가격 하락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대규모 토큰 언락 일정이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6억 개 이상의 파이코인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풀립니다. 8월 1억 6천만 개, 9월 1억 1,600만 개, 10월 9,300만 개, 11월 1억 2천만 개, 12월 1억 7천만 개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수요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기본 경제 원리상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정체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보유자는 무료로 채굴한 코인을 가지고 있어 어떤 가격에서 팔아도 이익입니다. 이것이 매도 압력을 더 키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고래 지갑의 집중입니다. 22개의 대형 지갑이 각각 1천만 개 이상의 파이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지갑이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지갑은 3억 7천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약 1억 달러 규모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들 중 일부가 코어팀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탈중앙화를 주장하는 프로젝트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동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파이 코인은 OKX, 비트겟, 게이트.io 등 일부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으며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주요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2025년 2월 커뮤니티 투표에서 86%가 상장을 찬성했지만 실제 결정은 보류했습니다. 바이비트 CEO 벤 저우는 공개적으로 파이는 사기라고 단언하며 상장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은 부족하고 거래량도 적어 가격 변동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재 속에서도 파이오니어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믿음을 잃지 않은 장기 보유자들입니다. 이들은 파이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꾸준히 채굴을 이어갑니다. 둘째, 실망한 매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소셜미디어에서 파이는 러그풀이라 비난합니다. 셋째, 관망자 그룹입니다. 이들은 추가 투자를 멈추고 향후 ISO 2002 통합이나 해커톤 결과 프로토콜 23 업그레이드를 지켜보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눈에 띕니다. 바로 중국에서 파이코인을 실제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상점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9월과 10월 여러 소셜미디어에서 파이 결제 가능이라는 표식이 붙은 매장 사진이 잇따라 공유되었습니다. 레스토랑과 소매점, 미용실, 심지어 전자제품 매장까지 파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오니어 맵 앱을 열어보면 중국 전역이 새로운 핀들로 빼곡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째, 파이 네트워크 사용자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백만 명의 중국 파이오니어가 활동 중이며 커뮤니티 결속력이 강합니다. 둘째, 중국 상인들은 새로운 결제 방식에 익숙합니다.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통해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기에 파이 결제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셋째,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상점을 모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이오니어들이 자주 가는 가게에 직접 파이 결제를 도입해보라고 권유하고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5년 3월에 열린 파이페스트 2025 행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 세계 160개국에서 5만 8천 명의 판매자가 참여했고 18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거래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파이가 단순한 가상 자산을 넘어 실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전 세계 수천 개의 상점이 파이를 받는다고 해도 전체 상점 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커뮤니티 내부에서만 이뤄지며 일반 소비자들은 아직 파이를 잘 모릅니다. 또한 가격 변동성이 커서 오늘 받은 파이의 가치가 내일 급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결제를 다시 금지할 경우 이러한 움직임은 순식간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서는 파이를 이용한 송금과 소액 결제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프리카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은행 접근성이 낮고 송금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파이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전의 어려움, 네트워크 불안정, 낮은 거래소 접근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결국 이러한 실제 사용 사례는 파이가 완전한 허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주류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ISO 2002입니다. ISO 2002는 국제표준화 기구가 제정한 금융 메시징 표준으로 은행 간 송금과 결제 정보를 교환할 때 사용하는 공통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수천 개의 은행과 결제 네트워크가 이 표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스위프트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패드와이어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바로 이 ISO 2002에 맞춰 시스템을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22일이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ISO 2002로 완전히 전환하는 최종 마감일이기 때문입니다. 파이는 이 시점에 맞춰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새 표준과 호환되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파이 네트워크는 은행 시스템과 직접 연결될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즉, 파이 코인을 통해 국제 송금이 가능해지고 법정 화폐와의 교환도 한층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파이 네트워크를 통로로 삼는다면 파이는 단순한 코인을 넘어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ISO 2002를 준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은행 파트너십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리플의 XRP나 스텔라의 XLM도 ISO 2002 표준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채택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기술적 통합, 규제 승인, 금융기관의 신뢰 확보 등 여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파이 네트워크는 아직 메인넷을 출시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기술적 완성도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중앙화 논란입니다. 은행들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원합니다. 하지만 파이는 여전히 코어팀이 대부분의 노드를 통제하고 있어 완전한 탈중앙화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2일이 되더라도 바로 가격이 폭등하거나 파이가 은행망에 편입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커뮤니티의 기대는 이미 고도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11월 22일 이후 파이가 XRP와 같은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11월 22일에 ISO 2002 호환성 발표가 이루어지고 단기적으로 뉴스 효과에 따른 상승이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이후에는 실제 금융기관과의 제휴, 규제 승인, 테스트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를 위해 리플과 스텔라를 살펴보면 두 프로젝트 모두 ISO 2002를 기반으로 은행 시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수년이 걸렸습니다. 리플은 SEC 소송까지 겪었고 스텔라도 아직 완전한 주류 결제 네트워크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ISO 2002는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11월 22일 이후 파이는 프로토콜 23 업그레이드를 통해 네트워크 성능을 높이고 DApp 생태계 확장과 주요 거래소 상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6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성숙한 생태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기대의 간극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파이 네트워크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파이 네트워크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메인넷에서 150개 이상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즉 DApp이 공식 출시된 것입니다. 이것은 파이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시된 DApp들은 결제, 금융, 커머스, 소셜, 게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원파이몰은 파이로 쇼핑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며 워크포스 풀은 프리랜서들이 파이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맵 오브 파이는 파이 결제 상점을 지도에서 바로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프루티파이 같은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실제로 파이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파이어사이드와 파이채츠 같은 커뮤니티 중심 앱들이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해커톤이 있습니다. 2025년 파이 해커톤에는 100개국 이상에서 2100명 이상의 개발자가 참여했습니다. 상금은 16만 개의 파이 토큰으로 현재 시세로 약 4만 달러 규모입니다. 10월 15일 프로젝트 제출이 마감되었고 우승팀들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파이 생태계의 핵심 앱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개발자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도구를 활용해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파이 앱 스튜디오를 출시했고 파이 SDK를 통해 블록체인과 직접 연동되는 앱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라는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더리움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와 닮아 있습니다. 강력한 개발자 커뮤니티가 곧 생태계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명확합니다. 150개의 앱이 출시되었다고 해도 그중 활발하게 사용되는 앱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부는 블록체인 기반이라기보다 단순한 웹앱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앱이 공식 인증을 받지 못해 파이 브라우저에서 이것은 파이넷 앱이 아닙니다라는 경고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사용자 수도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앱이 수천 명 단위의 이용자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고 덱스나 AMM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은 여전히 테스트넷 단계입니다. 프로토콜 23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어야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비교하면 파이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나 메인넷 출시 후 불과 1년이 채 안 된 시점임을 고려하면 성장 속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적 확장보다 질적 발전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찾는 킬러 앱을 만들어내느냐가 향후 1-2년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25년 10월 말 파이는 오픈마인드라는 AI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 회사는 로봇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파이 네트워크의 35만 개 노드를 AI 학습용 분산 컴퓨팅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일부 노드가 AI 이미지 인식 모델 학습에 참여했고 향후 보상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파이가 단순한 결제용 네트워크를 넘어 AI와 웹3 인프라로 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파이 네트워크의 D앱 생태계는 이제 막 시작된 실험 단계입니다. 성공적인 앱이 등장하면 생태계는 급속도로 확장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단순한 숫자만 많은 플랫폼으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파이 코인의 가격 전망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암호화폐의 가격 예측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분석 기관들과 AI 예측 모델의 전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코인코덱스의 기계 학습 모델은 2025년 11월 말까지 파이 코인이 0달러 18센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현재보다 약 25%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모델은 기술적 약세 신호와 토큰 언락으로 인한 지속적 매도 압력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반면 크립토폴리탄은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말 파이의 거래 범위를 0달러 27센트에서 0달러 42센트로 제시하며 평균 가격을 약 0달러 40센트로 봤습니다. 코인게이프는 보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0달러 21센트에서 0달러 26센트 사이로 예측했습니다. AI 분석 기반 챗GPT 모델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0달러 20센트 수준,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0달러 35센트에서 0달러 50센트 사이,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ISO 2002 통합과 주요 거래소 상장이 성공할 경우 0달러 80센트에서 1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예측들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올해 말까지 큰 폭의 상승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0달러 20센트에서 0달러 50센트 사이입니다. 중기적으로, 즉 2026년에서 2027년 전망은 조금 다릅니다. 디지털 코인 프라이스는 2026년 평균 가격을 1달러 9센트로 예측했습니다. 현재보다 약 4배 상승한 수치입니다. 크립토폴리탄은 좀 더 보수적으로 0달러 43센트에서 0달러 52센트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파이가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고 D앱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승은 제한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일부 극단적 낙관론자들은 2030년까지 파이가 100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 세계 주요 금융 시스템이 파이를 공식 채택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예측은 5달러에서 20달러 범위입니다. 월렛 인베스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0달러 03센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장기 전망은 낙관과 비관 사이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결국 파이의 미래는 다음 몇 년간
실제 성과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립니다. 일부는 파이는 진정한 대중화 프로젝트이며 모바일 채굴의 접근성이 크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바이비트 CEO 벤 저우는 파이는 구조적 사기이며 상장 불가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들은 파이를 유령 체인이라 부릅니다. 사용자는 많지만 실제 블록체인 상해 활동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잠재력과 리스크를 동시에 지닌 고위험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성공한다면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전액 손실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파이에 투자할 때는 냉정하고 사실 기반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파이 네트워크를 평가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화와 투명성 문제입니다. 블록체인의 핵심은 탈중앙화인데 파이는 이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먼저 메인넷 검증 노드가 모두 코어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독립적인 노드 검증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네트워크의 모든 거래와 규칙이 코어팀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코어팀이 마음만 먹으면 거래를 검열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기존 은행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토큰 분배의 불투명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파이 파운데이션이 약 900억 개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사용처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커뮤니티 분석가들은 코어팀이 이 코인을 매도하여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일반 파이오니어들은 코어팀의 매도 압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역시 완전히 오픈소스가 아닙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주요 블록체인은 누구나 코드를 검토할 수 있지만 파이는 코드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투명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첫째, 파이는 미국 증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SEC는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많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파이 역시 중앙화된 구조 때문에 이 범주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SEC가 파이를 증권으로 판단하면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KYC 데이터 보호 문제가 있습니다. 파이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의 신분증과 여권 정보를 수집했지만 이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되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데이터 유출이라도 발생한다면 GDPR 위반 등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파이를 사기성 프로젝트로 분류했습니다. 파키스탄과 네팔 등 일부 정부는 파이 네트워크 앱을 공식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만약 주요 국가들이 비슷한 조치를 취한다면 글로벌 확장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시장 조작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상위 20개의 지갑이 전체 유통량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단 한 번의 대규모 매도만으로도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5월과 9월의 급락은 고래의 매도와 시점이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움직임은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기술적 안정성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메인넷은 출시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대규모 트래픽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보안 감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커가 취약점을 발견한다면 사용자 자산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첫째, 절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투자하지 말 것. 둘째, 전체 자산의 극히 일부만 파이에 배분할 것. 셋째,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넷째, SNS에 과장된 주장이나 GCV 같은 비현실적 이론에 현혹되지 말 것. 다섯째, 감정이 아닌 데이터의 근거에 판단할 것. 결국 파이 네트워크는 가능성과 위험이 공존하는 실험적 프로젝트입니다. 탈중앙화의 이상을 실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구조로는 중앙화된 암호화폐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이 네트워크의 SNS 활동, 커뮤니티 의견, 가격 흐름, 그리고 미래의 전망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 파이 네트워크의 현재 위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이는 분명 독특하고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6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한 것은 그 자체로 암호화폐 역사에서 이례적인 일입니다. 모바일 채굴이라는 개념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암호화폐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죠. 또한 ISO 2002 통합, D앱 생태계 확장, AI 기업 투자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혁신적이지만 동시에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앙화 문제, 투명성 부족, 주요 거래소 미상장, 실제 사용 사례의 제한. 이 네 가지는 파이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게다가 가격은 여전히 최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파이는 결국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파이는 지금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다음 5가지 조건을 달성한다면 성공의 가능성은 열릴 수 있습니다. 첫째, 바이낸스 같은 주요 거래소 상장. 둘째, ISO 2002 통합의 실질적 성과. 셋째, 실제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킬러 D앱의 등장. 넷째, 명확한 탈중앙화 진전. 다섯째, 규제 기관의 승인 획득. 하지만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이는 여전히 신뢰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SNS에서 확인된 파이오니어들의 의견은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 신념형 장기 지지자. 이들은 매일 앱을 열고 채굴하며 비트코인의 초기를 떠올립니다. 둘째, 실망한 투자자. 이들은 코어팀의 불투명성과 가격 폭락에 분노하며 파이는 사기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중립적 관망자. 이들은 파이의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당분간 추가 투자는 보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에 따라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사용자는 낙관적인 반면 북미와 유럽, 한국의 투자자들은 훨씬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날짜, 2025년 11월 22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ISO 2002 통합 발표가 예정된 이날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행 연동과 규제 승인, 실제 결제 채택은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시험은 바로 11월 22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절대 생활비나 대출금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둘째, SNS에 과장된 가격 예측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셋째, 커뮤니티의 한쪽 주장만 듣지 말고 다양한 시각을 참고하십시오. 넷째, 전액 손실 가능성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투자하십시오. 다섯째, 꾸준히 시장 변화를 학습하고 공식 발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파이 네트워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실험입니다. 그 성공 여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대중화되고 또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를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균형 잡힌 시각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다음 행보, 특히 11월 22일 이후에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며 추후 영상에서 더욱 심층적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결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